이혼으로 끝난 왕실 결혼 기념일은 궁궐 홍보팀에서 철저히 무시됩니다. 그러나 올해 13세의 한 왕자는 완전히 조용히 기념일을 맞이했습니다. 공식적인 축배도 재발행된 사진도 궁정 공식 문서에 실린 어떤 문구도 없었습니다. 기념일 전날 저녁 조지 왕자는 작은 초록가지 하나를 들고 조용히 켄싱턴 정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거의 30년 동안 가족 중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을 조용히 해낸 것입니다. 그의 조용하고 자발적인 행동은 궁궐에서 가장 침착한 두 어른을 잠시 눈물 짓게 만들었다. 윌리엄 왕자와 앤 공주는 소년이 정원에서 한 행동을 알고 눈물을 흘렸다. 이 감동적인 사건을 이해하려면 이야기의 근간이 되는 날짜를 살펴봐야 한다. 찰스 왕세자와 다이아애나 왕세자비는 1981년 7월 29일 세인트 폴 대성당에서 결혼했다. 1996년 이혼 이후 이 논란이 많은 기념일은 매년 아무런 언급 없이 조용히 지나갔다. 공식적인 별거 이후 왕실은 결혼 날짜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왕실은 역사적으로 결혼 기념일을 마치 좋지 않게 끝난 결혼 생활처럼 다뤄왔습니다. 그들은 이 날을 사적인 문제로 간주하고 다시는 언급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러한 관습적인 침묵은 런데온에서 거의 30년 동안 변함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왕실은 어떤 역사를 기억할지 결정하는 매우 특정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실은 대관식이나 결혼 기념일처럼 왕실에 이바지하는 기념일만 공식적으로 기념합니다. 반면 왕실에 불리한 사건들은 묵묵히 외면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이러한 침묵의 회피는 확고한 규칙으로 굳어졌습니다. 켄싱턴 궁계서는 굳이 공식적인 공지를 통해 7월 29일을 기념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두가 7월 29일은 매년 기념일로 지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되 언중 그 날짜가 존재하는지도 전혀 알 길이 없었던 한 어린 소년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조지 왕자는 다우아에나 왕세자비의 장손으로 그녀가 파리에서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지 16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왕세자비를 만난 적이 없으며 그녀의 목소리나 얼굴에 대한 기억도 전혀 없습니다. 조지에게 왕세자비는 오래된 기록 영상 속에만 존재하는 역사적 인물일 뿐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얼굴 표정이 왕세자비의 이름이 언급될 때 변하는 모습을 통해서만 그녀를 알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가 정원으로 들고 간 작은 초록색 물체에는 깊은 결혼식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의 손에 든 식물은 바로 머틀이었는데 이는 왕실 결혼식에서 매우 신성시되는 전통입니다. 18년 이후 모든 왕실 신부는 부케에 머틀 가지를 넣어왔습니다. 이 관습은 빅토리아 여왕의 장녀가 오스본 하우스에서 가져온 머틀 가지를 사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날 때마다 머틀 가지를 다시 보내 심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족의 결혼 생활 곳곳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푸른 실타래가 만들어집니다. 1981년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결혼식에 사용된 나무는 2011년 캐서린 왕세자비의 결혼식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이혼과 공개적인 스캔들을 묵묵히 견뎌낸 살아있는 물리적 연결고리입니다. 빅토리아 왕세자비의 가족은 머틀을 선택했는데 그 상징적 의미가 시들지 않는 사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추운 계절에도 살아남는 연속성을 보여주기 위해 상록수를 선택했습니다. 찰스와 다이아애나의 결혼은 이 아름다운 상징에 대한 훌륭한 반례입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결혼식과 이혼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죠. 하지만 그들의 결혼식에 사용된 꽃은 시들지 않는 상록수였습니다. 조지는 그 끊이지 않는 역사적 전통에서 할머니를 위한 꽃을 찾아냈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신성한 결혼식 꽃은 오직 결혼식에만 사용되어 왔습니다. 에오린 왕자는 처음으로 결혼식 꽃을 무덤에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다이아애나 왕세자비의 기념 동상은 2021년부터 켄싱턴 궁의 정원에 세워져 있습니다. 정원은 그녀의 옷차림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색감을 반영하여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꽃들로 다시 심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한 공간은 고대의 머틀 전통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결혼식 꽃인 머틀은 축하를 상징하는 반면
청동 동상은 오로지 애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오랫동안 그 두 공간을 의도적으로 조심스럽게 분리해 두었습니다. 두 공간을 합치는 것은 정원에 있는 여인이 한때 행복한 신부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어른들은 고통스러운 기억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두 공간 사이를 오가는 것을 피했습니다. 침묵의 규칙을 모르는 한 아이가 그 두 공간을 연결했습니다. 그 아이는 결혼식 꽃을 추모 정원으로 가져가 두 공간을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그 머틀가지는 사실 오스본 하우스 정원에서 가져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켄싱턴 궁전의 담장으로 둘러싸인 정원 안에서 조용히 재배된 꺾꽂이에서 나온 것이었죠. 이 특정 머틀은 빅토리아 시대의 원래 식물에서 유래했으며 결혼식용으로만 사용되도록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정원 관리 직원들에게 결혼식 꽃 요청이 전달되었는지는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지만 요청은 조용히 승인되었고 머틀가지는 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정원사들은 특이한 요청을 쉽게 알아채고 상사에게 문의할 수 있었다. 그들은 특이한 사항은 모두 비서에게 보고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조용히 네 라고 대답하고 나뭇가지를 잘라낸 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 요청이 일반적인 규칙을 벗어난 것임을 즉시 알아차렸다. 이 익명의 동의는 그의 계획에 대한 첫 번째 조용한 공모 행위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어린 왕자의 계획을 막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왕실 관계자에 따르면 조지 왕자의 관심은 몇 주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할머니의 결혼식 사진을 보고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할머니의 부케에 대해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윌리엄 왕자는 아들에게 대답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부케를 잘라 정리했습니다. 그는 시종가 애인 비세어 궁궐 홍보실을 모두 건너뛰었다. 왕위 계승자는 아들이 은매화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그는 부모의 결혼에 대한 30년간의 침묵에 첫 금을 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을 발표하거나 아버지의 고문들과 상의하지 않았다. 그는 순전히 어린 아들의 호기심에 답하는 보호적인 아버지의 입장에서 행동했다. 윌리엄은 어머니가 파리에서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15살이었습니다. 그는 런던 거리에서 어머니의 관 뒤를 따라 걸어야 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어머니의 공개 장례식에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그처럼 깊은 트라우마는 결코 쉽게 치유되거나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윌리엄은 다이애나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을 소중히 여기며 조용히 지켜왔습니다. 그는 그녀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회사라는 거대한 조직 내에서 소통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는 어느 정도 그 조직이 그녀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장남이 결혼식 꽃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공식적인 일정표에서 벗어나 조용히 머틀 가지를 준비했다. 하지만 그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조지가 그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신성한 물건이 아이의 손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는 아무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조용한 이야기는 더 큰 가족 전통과 연결됩니다. 앤 공주는 다이애나의 기억을 조용히 지키는 수호자로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가족 전통의 오래된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궁정 사람들의 설명 없이도 은매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과거 타블로이드 신문들은 앤 공주를 차갑고 말에 집착하며 감정이 메마른 왕족으로 묘사해왔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묘사는 그녀의 진정한 성격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매우 안일한 발상입니다. 앤 공주는 차가운 여성이 아니라 매우 절제된 인물입니다. 그녀는 언론의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기를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늘날까지 왕실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충성스러운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결혼식에 사용되었던 꽃이 추모 정원에 놓이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이해했다. 그녀는 조지의 행동에 담긴 의미를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이었다. 7월 28일 저녁, 조지는 조용히 정원으로 걸어 들어갔다. 해질녘 그는 오직 신뢰하는 경호원 한 명과 함께였다. 그는 사진 촬영을 위해 돌 받침대 위에 놓인 머틀 꽃을 그대로 두지 않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푸른 나뭇가지를 축축한 흙에 직접 꽂았다.
그리고는 그 꽃을 청동 조각상 밑동에 숨겼다. 다음 날 아침 방문객은 어디를 봐야 할지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조지는 잠시 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정원을 나섰다. 13살의 왕자는 자신의 행동을 세상에 알리지 않으려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거나 대중의 오도브레니에를 얻으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그럴 자격이 있다고 믿었기에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는 공개적인 공연 대신 조용하고 사적인 행동을 택했습니다. 사적인 순간을 지키려는 이러한 본능은 놀랍도록 다이애나 왕세자비를 닮은 특징이었습니다. 그는 대중의 큰 관심을 끌 수 있는 손쉬운 미디어 이미지를 만들어낼 기회를 마다했습니다. 궁궐은 대중의 찬사를 얻기 위해 그 사진을 쉽게 유출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카메라의 눈을 피해 흙 속에 머트를 숨겼다. 그것은 그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할머니 사이의 사적인 일이었다. 왕실 아이들은 사랑을 대중 앞에서 연기하는 세상에서 자라지만 그는 가장 진실된 표현은 조용히 간직해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가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할머니에 대한 개인적인 추억이 없었기에 슬픔을 느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아버지가 매일 안고 다니는 조용하고 무거운 슬픔을 고스란히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저 할머니가 계셔야 할 자리에 허전한 공허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단 하나의 의미 있는 것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기로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은 가라앉은 정원의 어디를 봐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그의 조용한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헬로 매거진 편집진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정보 유출은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었으며 왕실 가족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실 구성원들이 가장 긍정적인 의미에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아마도 그 광경에 깊은 감동을 받은 정원사로부터 나왔을 것입니다. 그는 이 조용하고 아름다운 행동이 완전히 잊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왕자가 한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조지 왕자가 정원에서 무릎을 꿇고 한 말은 그의 사적인 비밀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은 비밀로 남지 않았습니다. 꽃 한 송이가 지닌 의미를 가장 먼저 이해한 사람은 앤 공주였습니다. 그녀는 머틀 가지가 단순한 장식용 식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빅토리아 여왕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결혼 서약의 상징이었다. 조지는 가문의 역사를 되짚어 그 상징을 찾아냈다. 그는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할머니에게 그 꽃을 선물했다. 그는 궁궐 직원들의 지시도 받지 않고 스스로 그 의미를 찾아낸 것이다. 윌리엄과 앤의 대화 내용은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가족과 가까웠던 사람들은 그 소식이 당시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전했습니다. 윌리엄은 자신의 작은 친절이 그토록 강력한 의미를 갖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머틀 나무를 땅에 묻어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조지가 한 일을 알게 된 순간 그의 평정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애어머니의 장례식에서 꿋꿋이 버티던 남자가 결국 무너져 내렸다. 아들이 놓아둔 머틀가지 하나가 그의 마음의 벽을 허물어뜨린 것이다. 어린 왕자는 윌리엄이 두려워했던 세대 차이를 극복해냈다. 윌리엄은 늘 어머니의 기억이 시간이 흐르면서 희미해질까봐, 결국 역사책 속 이름 하나로만 남게 될까봐 걱정해왔다. 그러되온 중 그의 장남이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조지는 순전히 자신의 본능에 따라 할머니의 유산을 기리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이는 윌리엄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두려움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었습니다. 다이아애나가 그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손길 아래 안전하게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 것입니다. 그 결과 흘린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깊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엔 공주는 그 감동적인 순간을 그와 함께 나누기 위해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절제된 두 어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앤 공주에게 그 행동은 약간 다르지만 똑같이 강력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녀는 가문의 유서 깊고 조용한 전통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이러한 의식들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옹호해 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상징들을 이해하는 마지막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자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13살의 왕자가 가장 신성한 결혼 전통을 무덤에 적용했다. 앤에게 있어 이 예상치 못한 행동은 그녀의 평생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지켜온 불꽃이 그녀 세대와 함께 꺼지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어린아이가 스스로 그 불꽃을 이어받는 모습을 보는 것은 감격스러운 일이었다. 다음 세대는 요청받지 않았음에도 다이아애나를 기억하기로 선택했다. 찰스 왕은 다음 날 아침 손자의 행동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그는 참모진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들었지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동상 받침대 어디에 꽃을 놓았는지 정확히 물었다. 그리고는 그날 하루 종일 서재에서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그가 다음에 한 행동이야말로 그의 진정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는 조용히 7월 29일 오전의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공식 일정이 시작되기 전 그는 혼자 정원으로 걸어갔다. 국왕은 다이아애나 기념관이 제막된 이후 그곳에서 사진에 찍힌 적이 없었다. 그는 바로 이 특별한 날을 택해 그녀의 동상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카밀라는 자리에 없었고 공식 궁정 사진 기사들에게도 아무런 지시가 내려지지 않았다. 국왕은 미동도 하지 않고 흙더미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조지 왕이 머틀 꽃을 눌렀던 바로 그 자리를 응시했다. 전처와의 관계는 그의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으로 남아있다. 그는 대중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수년간 거리를 두어왔다. 그녀의 동상을 방문하는 것은 언제나 수많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에도 그리고 카밀라의 감정에 대한 오래된 질문들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5년 동안 샤를은 침묵으로 그 역할을 다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어린 손자가 조용히 가족의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조지의 직접적인 행동 이후 방문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중립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른 사람들이 깨어나기 전에 일찍 찾아갔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추모 방문을 했습니다. 그는 결혼식 때 사용했던 꽃이 묻힌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들이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손자는 그로 하여금 수십 년 동안 외면해왔던 결혼을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소박한 행동은 그 순간을 함께한 두 사람에 의해 조용히 인정받았습니다. 이 역사적인 가족의 순간은 그 어떤 것도 공식적으로 기획하거나 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지의 요청은 궁궐의 지시가 아닌 오래된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윌리엄의 도움은 홍보 계획이 아닌 아들에게 답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앤의 감정적인 반응은 전혀 통제되지 않았고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찰스의 아침 방문은 이미 모든 일이 끝난 후였고 더 이상 준비할 것도 없었다. 세대에 걸친 가족 구성원들은 각자 같은 본능에 따라 그녀를 추모하기로 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떠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추모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 진정한 가족의 감정은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형식적인 절차 아래 깔린 감정이 온전히 진실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아이 가족이 공개적으로 하는 거의 모든 일은 타임에 의해 세심하게 기획됩니다. 대중 앞 산책, 헌화 사진 촬영 모두 사전에 계획됩니다. 법정 사진사는 항상 정확한 거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용한 이야기에는 홍보팀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언론사도 소년의 몸짓이나 가족의 눈물을 포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관리 부자의 덕분에 그들의 행동은 가장 진솔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사적인 공간에서 진솔한 감정을 나누는 한 가족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대중은 나중에야 이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관리되지 않은 왕실의 진솔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보기 드물고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기관의 대오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머틀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카메라가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 그 꽃을 묻었다. 영국에서 가장 절제된 두 어른이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국왕은 아침 시간을 비워두고 그 조용한 흙 속에 홀로 서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도
그 브랜드를 위해서도 한 일이 아니었다. 아이비공가의 캠페인은 모든 단계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이야기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결혼 날짜를 기억해야 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기념일을 묻어두는 것도 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한 아이가 그 날을 기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는 다음 세대가 그녀의 기억을 어떻게 간직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정원의 이름을 바꾸거나 공식적인 궁궐 초상화를 거행하는 것에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작고 구체적이며 매우 사적인 행동들을 통해 그녀를 기릴 것입니다. 이는 미래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군주제 모델을 제시합니다. 다이애나에 대한 왕실의 오랜 본능은 항상 통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론을 통제하고 그녀를 일정 거리만큼 떨어뜨려 관리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강력하고 예측 불가능한 기억력을 늘 약간 두려워했죠. 그것이 찰스 왕세자 세대의 지도력이 펼쳤던 신중한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지 왕은 완전히 다른 현대적인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어떤 전략도 없이 사적으로 그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왕실과 다이아에나의 관계는 조용히 왕실의 손길을 따라 변화하고 있다. 과거의 상처였던 감정이 이제는 그리워하는 할머니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심오한 변화는 결혼식 때 땅에 묻힌 꽃 한 송이에서 시작되었다. 왕실과 그 날짜 사이의 관계는 잠시 중단되었을 뿐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언론 담당 부서가 침묵을 지켰다고 해서 슬픔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조용히 앉아 규칙을 알지 못하는 어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지는 그녀에게서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 그녀에게 손을 뻗는 순간 슬픔이 다시 밀려왔다. 어떤 것들은 단순히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적절한 누군가가 말없이 그것을 전해줄 때까지 기다린다. 조용한 수요일 이날은 왕실 가족 전체에게 충격적인 날로 변했습니다. 한 소년 한 송이 꽃 그리고 잊고 있던 결혼기념일이 그들의 관계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왕실은 수십 년 동안 결혼기념일을 고통스러운 상처처럼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조지 왕자는 이날을 조용히 기념할 만한 가치 있는 날로 여기기로 했습니다. 그의 직감이 다음 세대를 위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메오텔은 예로부터 계절을 초월하는 사랑을 상징해 왔습니다. 다이애나는 결혼식에서 이 상록수를 가져갔습니다. 비록 결혼 생활에는 그 상징이 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후손들에게는 그 의미가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한 세대를 넘어 손자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머틀은 그 약속을 지키며 다음 세대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남았습니다. 지난 30년간의 침묵은 진실을 묻어버릴 수 없었다. 그저 해결되지 않은 슬픔을 억누르고 기다리게 했을 뿐이었다. 조지가 머틀 나무를 심는 순간 그 침묵은 영원히 깨졌다. 미래의 왕은 할머니를 기리는 조용하고 영원한 맹세를 한 것이다. 다이아에나 공주의 유산은 그의 어린 손에 안전하게 맡겨졌다. 아엔 공주는 바쁜 왕실 공식 일정에 복귀했습니다. 그녀는 특유의 조용하고 헌신적인 자세로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역사를 지키는 그녀의 역할은 모두에게 존경받고 있습니다. 윈저 기록 보관소의 연구 기록은 묵묵히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윈저 가문은 엄격한 규율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